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에 삐져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사랑니. 사랑니는 인류 진화 과정 중에 우리 몸에 남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랑니는 입안의 염증을 유발해서 빼내야 하지만 어떤 사랑니는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하네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갖고 가도 되는 것도 있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한 지 13년 됐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와 아내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가장 크게 싸운 건 1년 전입니다. 아내가 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했는데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폭언과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저도 너무 놀라서 곧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날로 짐을 싸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 이혼 가정에서 불우하게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발 돌아와 달라고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이전에 아내가 제안했던 부부 상담도 받을 것이고 앞으로 잘하겠다며 계속 빌었습니다. 그러자 한 달 뒤에 아내는 돌아왔습니다. 이후 저와 아내는 부부 상담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갈등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년 전에도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는데 아내는 이번에도 집을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가출했을 때도 돌아왔으니 이번에도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든 연차를 다 끌어다 쓰면서 아이들을 혼자 보살피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내가 첫 번째 가출을 하고 지금 두 번째 가출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가출한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우자 일방의 가출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관련해서 우리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판례는 이 악의로 유기한 것, 악의의 유기에 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 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부부 공동생활을 폐지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별거를 하게 된 경위, 별거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존재하는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게 된 경위는 무엇이고 그 기간은 얼마나 긴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악의의 유기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가정 불화가 심화가 돼서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을 냉대한 경우, 그래서 그런 냉대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자제하게끔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남편이 일시적으로 집을 나와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부부 생활을 폐지하기 위해서 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가정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간 역시 6개월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아기의 유기가 있었다라고 바로 판단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 아내분이 가출을 이제 장기화되면서 수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남편분이 자녀들을 그 기간 동안 홀로 양육하면서 생활비도 전적으로 남편분만 부담하게 된 경우로 이제 발전이 된다면 네. 그럼 이제 추후에는 아기의 유기라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사연과는 좀 다른 경우지만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상태로 장기간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혼 청구 가능할까요? 네, 우리 민법 제840조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또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위사례에서 아내가 가출한 뒤 연락이 두절이 돼서 3년 이상이 흐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아기의 유기에 해당하는지와는 별개로 민법 제840조 제5호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생사불명이란 건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연락 두절된 것과는 다르게 과거 3년간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전혀 없어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거나 병원이나 이런 진료 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인터넷 기록상으로도 아무런 활동 반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기록상 생사불명인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생사불명의 경우 사실 실종 신고, 실종 선고 통해서 사망한 걸로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지 너무 오래돼서 가정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28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2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배우자가 사망한 걸로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면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실종 선고 받은 이후에 살아 돌아오면 혼인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실종 선고를 받았던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실종 선고가 취소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사망 추정 자체가 번복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혼인 관계가 다시 부활하게 돼 버립니다. 네. 실종 선고로 인한 그 혼인 관계의 해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민법 제840조 제5호의 생사불명을 이혼 사유로 한 이혼이 서로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 민법 제840조 제5호를 이혼 사유로 한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이 종전의 혼인관계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실종 선고돼가지고 이제 당사자가 사망한 걸로 됐는데 나중에 살아 돌아온 걸로 되면 종전의 혼인관계가 다시 부활해서 어떻게 보면 중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생사불명을 이유로 해서 이혼 판결을 통해서 이혼이 된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한번 이혼 판결 나는 게 다시 번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셨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배우자의 가출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별거 경위와 유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가정불화로 인한 일시적인 가출은 아기의 유기가 아니지만 장기간의 연락 부재와 생활비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아기의 유기로 될 수도 있고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확한 경우에는 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